안녕하세요. 칵테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모든 서적과 논문은 벤자민 리벳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3년 발표한 Time of Conscious Intention to Act in Relation to Onset of Cerebral Activity, 부제로 Readiness Potential, 뇌활동, 즉 준비 전이로 불리는 패턴의 시작과 인식된 행위 의도, 의지의 자각을 말합니다. 의 시간적 관계. 여기서 부제는 Unconscious Ignition of a Freely Voluntary Act, 자유로운 자발 행동의 무의식적 시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원래는 이 논문을 함께 읽어볼 생각이었는데요. 읽다 보니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리벳의 학자적인 철저함에 있는데, 이 논문을 내기 이전부터 뇌 활성과 주관적 인식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의식적 보고 시간을 실험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한 방법을 구성했고 테스트한 내용을 논문에 모두 적어놨기 때문에 매우 따분하고 차가운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고 또 좀 더 자유의지에 대한 사고를 확장해온 리벳의 1999년에 Journal of Consciousness에 실린 논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리벳은 유대계 우크라이나 이민 2세로 2007년 작고를 하셨지만 실험의 재현과 반증을 위해 다른 형태로 계속 준비 전후에 대한 검증이 시도되고 있고, 결과들은 준비 전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숙고된 행위에 대한 검증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루터 디케가 1964년 처음 준비 전후를 발견할 때의 실험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요약부터 함께 보시죠. 리벳 자신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험적인 접근을 꾸준히 해왔음을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자발 행위 이전에 뇌 안에 특별한 전기적인 변화가 앞서 나타나는데 이를 준비 전이라고 부르고요. 행위 이전 550ms에 관찰됩니다. 피실험자는 준비 전이가 나타난 350에서 400ms 이후에 행위 의도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운동 행위가 관찰되기 한 200ms 이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과정은 비의식적으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식적 기능에 따라 결과를 조절할 수 있고, 즉 의식은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찰은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자발적 행위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실행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는 것이죠. 이런 발견은 유죄나 또는 책임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은 의문은 자유로운 자발 행동은 거시 결정적 법칙에 따른 결과인가,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서 자연 법칙과 무관하게 비결정적이고 따라서 진정 자유로운가라는 의문이 남죠. 리벳은 이런 철학적 원리주의 입장에 대해서 실험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은 인간 본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지고, 정신현상은 어떻게 우주와 자연 법칙에 관계하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물리법칙에 따른 결정론적 본성에 따라 정의되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신학적인 숙명론적 운명은 역설적이게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두 경우의 모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교한 자동 인형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의식적인 감각을 지니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인과성 없는 부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물리 법칙에 따라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 독자적인 선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리벳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적어도 몇 개의 양성에 접근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왔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자유의지의 조작적인 정의는 통상적인 관점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실험 중 자발적인 행위의 발생과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통제나 단서가 없어야 합니다. 즉 엔도지너스, 내인적, 내성적, 어떤 번역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로 피험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를 할 자기 요구를 느끼고 행위의 실행 여부에 대한 통제와 실행 시기에 대한 통제를 느껴야 합니다. 많은 자동적 행위들은 이 두 번째 속성, 즉 실행 시기에 대한 통제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뇌피질의 1차 운동 영역을 자극하면 신체 특정 부위의 근육이 수축됩니다. 이때 대상은 주로 신경외과적 수술을 받는 환자겠죠. 이 피험자는 전기 자극에 의해 발생된 동작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자신이 이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외에도 행동과 의지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뇌성마비, 파킨슨병, 헌팅턴병, 뚜레증후군, 강박행동장애 등등. 가장 극적인 예로는 에일리언 핸드 증후군, 외계인 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전두엽 내측 중간 부위에 손상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병변 부위 쪽에서 이상한 의도적인 것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단추를 풀려고 하는데 손상된 팔, 에일리언 핸드죠. 손상된 팔은 단추를 채우는 행동을 합니다. 이 경우는 명백히 자신의 의도와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리벳은 실험과학자이다 보니 분명한 상관성을 가진 에일리언 핸드 신드롬이나 다른 이상 운동 질환에 국한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비의지적인 행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도파민 관련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수면 보행증, 흔히 목류병이라고 하는 질환에서 보이는 비의지적 유사 의도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복잡한 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설명이 매우 어렵지만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들에 해당하죠.